투자를 해보셨다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과연 얼마나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걸까? 이 두 가지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수익과 위험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주 명쾌하게 딱 보여주는 증권시장선이라는 그림을 우리 함께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이상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기업에 분명 엄청 좋은 소식이 떴는데 이상하게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거나 심지어는 꼭 나쁜 소식처럼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020년에 텐센트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이익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고작 1.6% 올랐고요. 보잉도 마찬가지로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냈는데 0.9% 상승이 전부였어요. 정말 이상하죠?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리에게 몇 가지 퍼즐 조각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우리의 여정입니다. 먼저 수익과 위험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포트폴리오라는 거에 마법 같은 걸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위험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배우고 그 중에서 시장이 보상해주는 진짜 위험, 바로 베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증권시장선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바로 수익, 위험, 그리고 불확실성입니다. 부제가 재밌죠? 미래에 숫자 붙이기. 금융이라는 게 결국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숫자로 다루려는 시도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기대 수익률이에요. 말 그대로 미래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이란 뜻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빵원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럼 한 번 던질 때마다 얼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50원이죠. 그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수익률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주식 L과 주식 U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표를 보시면 경제가 호황일 때랑 불황일 때 두 주식의 수익률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각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표에 나온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딱 해보면 주식 L의 기대 수익률은 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랑 나쁠 때를 다 고려해서 평균을 내보면 우리는 이 주식에서 2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대 수익률만 알면 다 될까요? 천만에요. 이제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로 나타내야 합니다. 금융에서는 이 위험을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는 걸로 측정하는데요. 쉽게 말해 수익률이 얼마나 널뛰기를 하느냐, 즉 변동성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수익률의 출렁임이 크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걸 위험이 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표가 바로 주식 L과 U의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각 상황의 수익률이 우리가 구한 기대 수익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계산을 해봤더니 주식 L의 표준 편차는 무려 45%인데 주식 U는 고작 10%에 불과해요. 어때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기대 수익률은 L이 더 높았을지 몰라도 위험, 그러니까 그 수익률의 변동성은 L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의 힘인데요. 와, 부제가 정말 대단하죠. 금융계의 유일한 공짜 점심이라니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식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봤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주식들을 하나로 섞어서 함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우리가 흔히 듣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 그래프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포트폴리오에 담는 주식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 즉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극적으로 쭉쭉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야,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분산 투자는 금융계의 유일한 공짜 점심이다. 왜 공짜 점심이냐고요? 기대 수익률은 그대로 두거나 크게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공짜로 위험을 팍팍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산 투자도 모든 위험을 다 없애주지는 못해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위험을 한번 쫙 분해해 보겠습니다.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체계적 위험, 다른 말로는 시장 위험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 이건 자산 고유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르거나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는 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죠. 이게 체계적 위험이에요. 반면에 어떤 회사 공장에 불이 났다거나 CEO가 갑자기 사임하는 건 그 회사에만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하면 사라져요. 하지만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주식을 섞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위험은 뭘까요? 맞습니다. 분산 투자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바로 그 위험이겠죠? 그래서 네 번째 퍼즐 조각이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것 측정하기, 베타. 부제를 보세요. 보상받는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베타 계수, 보통 줄여서 그냥 베타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한 그 피할 수 없는 위험, 즉 체계적 위험의 크기를 재는 룰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전체가 1% 움직일 때 내 주식은 몇 %나 움직이는지 그 민감도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실제 회사들 예를 보면 감이 확 와요. 여기 코카콜라를 보면 베타가 0.55조? 1보다 작잖아요. 이건 시작이 출렁거려도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방어주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쇼피파이는 베타가 1.59나 되죠. 시장보다 1.59배나 더 격하게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체계적 위험이 훨씬 큰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 올린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의 아주 우아한 그림으로 완성시켜줄 증권시장 선이에요. 부제도 의미심장하죠. 위험의 가격.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증권시장선. 영어로는 SML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선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가로축은 체계적 위험, 즉 베타고요. 세로축은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했을 때 시장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가격표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베타가 높을수록, 즉 감수해야 하는 체계적 위험이 클수록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의 진짜 의미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장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없앨 수 없는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여러분은 시장이 위험에 대해 어떻게 가격을 매기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수하고 있는 그 수많은 투자 위험 중에서 시장이 정말로 보상해주는 위험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